안녕하세요. 와일드의 윤동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일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저희가 합격자 인터뷰를 좀 따왔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 윤일 원장님께서 직접 합격자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같이 보면서, 네. 같이 들으면서 네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리츠메이칸 대학에 합격한 학생 먼저 좀 인터뷰를 땄습니다. 네네네. 리츠메이칸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리츠메이칸 이제, 사회학부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그 학교하고, 그 다음에 또 칸세이학부잉을 또 붙었어요. 네. 두 개 이제 붙었는데, 리츠메이칸을 최종적으로 이제 골랐어요. 아, 그래요? 네네, 골랐고요. 오. 그리고 일단 리츠메이칸 하면은 뭐 물론 이제 관서의 명문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칸칸도 리스 하면은 네네.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그 한마디만 딱 드릴게요. 네. 가장 글로벌 대학이다. 아, 네. 그렇죠. 요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지역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관서에서 일단 상당히 그 브랜드가 있는데 네네. 근데 리츠메이칸 같은 경우는 약간 전국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름도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국제 랭킹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인터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대학, 어느 학부에 합격했나요? 리츠메이칸 대학 산업사회학부에서 이제 미디어 전공, 네. 미디어 사회 전공에 들어가게 된 학생입니다. 네. 리츠메이칸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이제 리츠메이칸 대학이라 하면 좀 일본 안에서 거대하고 캠퍼스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리츠메이칸은 배프에도 다른 같은 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유입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국제적인 분위기도 나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 뭐, 네. 상당히 뭐, 본인이 들어갈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일단 글로벌 네네네. 고대 대학이다. 네네. 그래서 뭐, 배프 쪽에도 같이 운영하는 게 있다라고 말했는데, 네네.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일단, APU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도 이제 같이 이제 재단이다 네네. 보니까, 그쪽을 좀 얘기해서, 네네. 그쪽에서도 많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줬고요. 네네. 그리고 전공은 일단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 네네. 안에서 미디어 전공을 한다. 근데 이 학생은 특히 이제 미디어를 전공하고 싶어 하고요. 일부러 과를 찾아갔어요. 네, 그런 그 말을 해줬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자, 그리고 그 학부는 그 산업사회학부죠? 네. 네, 거기서 미디어 전공이고요. 네. 네, 그럼 그 산업사회학부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나요? 이제 미디어라 하는 것이 매체라는 그런 우리가 아는 신문을 포함해서 뭐 책 아니면 방송, 뭐 최근엔 SNS까지 더 폭넓게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미디어라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문화 콘텐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뉴스, 신문, 책 이런 영상 여러 가지들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상호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정리 잠깐만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미디어 저한테 정리를 시키죠. 네네네, 그렇죠. 이제 좀 인터뷰 따오셨기 때문에. 네, 인터뷰 땄는데 네네. 뭐 어차피 이제 미디어 쪽에서 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미디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전반적으로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방송 네네. 문화 컨텐츠를 네네. 기본적으로 네. 알고 있을 거고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SNS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의 확산에 의해서 미디어라는 게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개인과 개인의 소통이 아니고 이제 사회와 사회와의 그런 소통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면서 국가와 국가와의 소통도 돼가고 있는 네네. 굉장히 커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요, 뭐 네네. 그냥 뭐 신문, 잡지, 네네. 뭐 TV 요 정도에서 그쳤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네네. 이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이런 게 됐다 이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은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네네. 미디어가 발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뭐 일단은 뭐 앞으로 전망 있는 그렇죠. 그런 학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계속 이제 들어보죠. 네. 그러면은 이 산업사회학부는 일반 사회학부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정보사회라고 그 산업사회학부가 1960, 70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의 사회학부들은 대부분. 그때 리츠메이카는 이제 산업사회라고 그때는 불리잖아요. 그런 거에 좀 방점을 둬서 좀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반 그 사회학부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인 학문이다. 네, 전공도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면 전공이라는 게 미디어 전공이고 또 다른 전공이 뭐가 있나요? 이제 완전 우리가 아는 네. 기본적인 사회학을 배우는 현대사회학이라든가 네. 이제 어린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뭐 어린이에 관한 사회학도 다른 코도모 이런 것도 있고 그 스포츠에 관해서도 스포츠가 사회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배우는 스포츠 사회 전공도 따로 이렇게 두고 있어서 4가지로 크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그 실용적인 학문 맞네요. 네, 꽤 넓고 크고 그리고 또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뭉쳐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유 성적을 상당히 고득점을 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일단은 리츠메이칸 가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과목을 공부했나요? 저는 이제 원래는 리츠메이칸 대학은 대부분 1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수학까지 그때는 좀 다른 학교도 이렇게 두고 있었다 보니까 네. 1종 수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종수요. 네. 그리고 영어도 들어갔죠? 네, 영어는 네. 원래 처음에 토플아리아 있었는데 제가 네. 원래 영어를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저는 토익으로 넘어가게 된 토익으로. 그 흔한 케이스죠. 네, 여기서 잠깐 또 좀 끊고요. 네네. 네, 이제 또 이 산업사회학부가 전공 여러 개로 좀 나눠진다는 네네. 이런 얘기를 좀 해줬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있으시면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뭐 일종으로 네네. 자, 일본어와 종합 과목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또 수학이 필요한 또 그 학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학생은 일종 수까지 공부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영어가 들어갔는데 영어가 처음에 토플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토익으로 전향한 네. 자 이런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네네. 요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네. 토플하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에 기본적으로 토익을 먼저 접근하고 나중에 토플을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네네. 예, 근데 토플을 바로 접근했다가는 토플에서는 사실 이제 스피킹 라이팅하고 LC, RC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법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네 개를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익으로 접근하면은 문법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LC, RC만 하면은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토플로다가 바로 가는 것보다는 토익을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런 또 생각도 있는 반면에 또 네네. 한편은 뭐냐면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다른 것도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또 보면은 이 어떤 국립대까지 노린 학생들은 대부분 또 토플이 유리하잖아요. 아, 그럼요. 토익은 또 안 받아주는 케이스가 많아서 네네. 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플로 들어간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른다고 보입니다. 네네. 또 토익을 공부하고 나중에 토플로 바꾸기에는 좀 나이가 좀 어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시간을 항공사도. 조금 네. 가져 있을 때 그래야 시간을 되죠. 갖고 있을 땐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네네. 시간이 없는데 토플을 해야만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네네. 강사를 잘 만나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 그 약간 토익이 먼저냐 토플이 먼저냐는 약간 그 찬반 양론이 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그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약간 좀 듭니다. 네네. 네네네. 그런 그렇죠.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은 뭐 일종수에다가 그 영어 토익까지 네. 전 과목을 다 공부하게 됐네요, 결국.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하나씩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일본어 종합 과목에서 엄청나게 고득점을 땄어요, 일단. 네. 그래서
그러면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뭐 학원에서 주는 교재가 일단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출 문제들을 묶어서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시는데 이게 확실히 뭐 그 이제이유는 그 속도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익숙해져야 하고 단어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 모든 거에 익숙해지는 게 최고의 그건데 뭐 여러 사설 문제집도 저도 많이 풀어봤고 그런 걸 많이 풀면서 뭐 이것도 괜찮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역시 기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이 찝어주신 여러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무래도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설 문제집은 너무 쓸데없이 난이도가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이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가장 무난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부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더 읽는 속도를 늘려가면은 그게 오히려 시험에 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방점으로 둬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일본에 대한 얘기. 네네. 네. 이제 요건 제 전공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 고득점을 딴 게 아주 초고득점을 땄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일본에 나가서 볼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윗선을 노리려고 했던 학생인데 이제 그 정도에서 그냥 머무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은 진짜 초고득점을 땄어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요 학생이 얘기하기를 이재유 같은 경우는 속도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문제 쪽도 많이 좀 다뤄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1번 문제집을 또 풀게 되면은 일반 문제집은 괜히 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또 이런 그게 나서 네네. 기출 쪽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은 뭐 기출 문제로 많이 또 연습을 시키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학원 특유의 어떤 그 자료들을 네네. 써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 속도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네. 그런 그 자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계속 들어보죠, 그러면. 네. 그리고 상당히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종합 과목이에요. 종합 네, 종합 과목은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네, 넓고 너무 얕죠. 그쵸? 너무 넓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은 원래 수능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또 살짝 이제 여기 좀 수능을 준비해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이제 정법하고 저는 경제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살짝 변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더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재이유를 하면서 이제 대부분 많이 발목을 잡히는 게 세계사나 지리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발목을 잡히면은 경제나 정치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내용이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좀 심층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수능 특강 같은 걸로 접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교재 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쓰는 교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재를 통해서 다양하게 보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분들도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찝어주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니까 많이 이렇게 배웠던 게 줄어들면서 이제 좀 실용적인 부분만 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직접 물어보면 모를지 몰라도 문제만 보면 결국 문제만 잘 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이거다 라고 떠오를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정말 그 충고 좋은 뭐 충고 좋은 얘기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 전에 또 이 종합 과목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학생이 그 수능을 공부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대학을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도움을 주려고 일부러 수능 공부를 또 했어요. 또 그래요?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정법하고 경제 쪽을 선택을 하고요. 네네.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학생이 이제 얘기하는 게 아주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법, 정치라든가 경제 쪽은 네네. 이해 위주로 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계사라든가 지리는 암기 위주다. 자, 요런 얘기를 좀 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게 암기와 그 다음에 이해를 병행하지 않으면은 종합 과목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해주죠. 네네. 해주고, 이걸 이제 뚫는 것은 물론 이제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교재, 여기 기초를 해줘야 되겠고요. 선생님들이 또 이제 그 찍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걸 학생 혼자서 다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유 일본어 성적이 뭐 비슷한 학생들이 많다면은 그 다음에는 종합 과목으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문과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자 후배들한테 한마디. 네, 요거 한마디 좀 부탁합니다. 충고 조언 뭐 열심히 하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살짝의 후회가 담겨 있다면은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걸 먼저 하고 진짜 과감하게 토플이 안 된다면은 좀 과감하게 토익으로 넘어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주변에 지금 준비하는 후배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해뒀었고 한 번 헤매게 되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네, 아 이거 참 뭐 이 인류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영어 필수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네, 근데 이게 그 토플을 일단 욕심이 생기니까 토플 먼저 해요. 네. 특히 이제 노원 캠퍼스 같은 경우 이제 그런데요. 강서 캠퍼스는 일단 뭐 그 또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그쵸. 강서 캠퍼스는 토익 수업도 시키고요. 예. 또 노원 캠퍼스 토플 수업도 그냥 아예 학생들 왜냐면 뭐 학원의 어떤 그 커리큘럼보다도요. 학생들의 어떤 그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학생이 토플 쪽을 훨씬 더 선호가 좀 셉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먼저 스타트가 되는데 네네. 근데 이 학생의 말은 뭐냐면 토플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은 과감하게 그냥 빡 때려치고 그냥 토익으로 전향하라. 네네. 이런 또 말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장점은 뭐냐면 토플을 공부하다 토익 쪽으로 오니까 단어 오이 레벨들이 무진장 세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토익의 어떤 그 각 파트마다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령만 체크 딱딱 탁탁 해주면은 학생들이 자기 점수를 따더라고 일단.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나쁘지는 않은 방법 같긴 해요. 네네. 네, 어떤 그 뭐 누가 먼저냐가 이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죠.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네네. 자, 이런 생각이 좀 가져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이 학생은 발목을 잡았던 게 영어예요. 네. 영어가 끝까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의 막판에 성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원하는 성적이. 네. 아, 진짜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인데. 네. 조언이라면은 그거가 되겠습니다. 영어. 아, 영어. 네. 네, 영어 열심히 해라. 네. 아, 영어 열심히 네. 해라. 그리고 저- 안 되면 과감하게 판단해라. 아, 옳은 말이네요. 네.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네. 지금 뼈 아픈 소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있으면은 하나 더. 모든 게 일본어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일본어 열심히 하세요. 영어 한다고 일본어 놓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참 완전 뼈 때리는 그런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기 영어 공부한다고 일본어 난 일본어 이제 좀 됐으니까 지금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유학은 일본어로 가는 거예요. 유학을 일본어로 가는데 일본어를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언어라는 게 한 달이라도 아니 일주일이라도 손을 놔버리면 그게 감이 잃어버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일본어는 당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상태에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영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일본어는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네네. 나머지 과목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하고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요. 네네.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수학이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수학을 좀 공부하고 나서 일본어 다시 할게요. 그리고 방금 이 학생처럼 영어 공부하고 나서 영어가 좀 너무 안 나와서 영어 공부하고 나서 일본어 다시 할게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어렵죠 상당히. 예. 오직하면 종합 과목도 일본어니까 저 종합 과목에 좀 치중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일본어 한 달 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예. 이거는 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쵸. 지금도 이제 그 이미 합격한 학생의 얘기니까. 네네.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이 후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이 선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어 무조건 네.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로 영어권으로다가 그렇게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영어는 서브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영어 강사지만 네. 영어는 서브입니다. 맞아요. 예, 영어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는 건 일본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어에 치중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라든가 다른 서브 과목들 그렇게 좀 보강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 주변에 일본어로만 해갖고 괜찮은 대학 간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일본어만 잘해도 진짜 볼 이득은 다 본다. 거기에 영어는 플러스 요소다. 그러네요. 네. 가끔씩 보면 저기 그 영어 한다고 일본어 안 하겠다고 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영어 성적 잘 나고 일본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 죽어도 일본어부터 먼저 알아요. 저.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얘기인데, 네. 네, 그 이제 YLED 학원을 오래 다녔잖아요. 네, 다니면서 어떤 그 즐거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네, 좀 말씀해 주실래요? 즐거웠던 점은 일단은 좀 큰 학원들도 많지만 네. 그래도 분위기가 엄청 딱딱하지가 않아요. 큰 학원들은 뭔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수업 끝나면 다 같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면은 YLED는 선생님하고의 좀 유대관계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데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느낀 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많이 만나지만 또 친구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대학 입시를 한다는 거는 진짜 인생의 큰 배를 같이 탄다는 거다 보니까 이제이어를 YLED에서 준비하시면은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친구분들도 만들 수 있고, 선생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있다 보니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그게 저는. 이거 뭐 엄청난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 지금 일단 YLED에 대해서 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네. 뭐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막 지금 나오는 거라, 예, 미리 뭐 준비해오라는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사실 바로 이제 왔길래 바로 좀 인터뷰 좀 해자라고 한 건데. 그냥 막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일반 어떻게 보면요, 물론 큰 학원들 많아요. 네. 근데 YLED는 그렇게 아주 큰 학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면에서는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줬고요. 네네. 왜 분위기가 낫냐 그랬더니 선생님들하고 유대 관계가 상당히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상당히 모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 그 체크를 받을 수 있고요. 네네. 다시 말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네네. 그쵸. 네, 요 점이 상당히 그 얘기를 해줬고요. 네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큰 배를 같이 타고 가는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냐. 네. 네, 그래서 그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 네, 일반 그 큰 학원 같으면 학생 숫자 많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그렇죠. 그냥 수업만 듣고 끝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그렇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문수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동문수학한 동료 아닐까. 네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이런 좋은 점을 좀 얘기해 줬네요. 그렇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치게 됐네요. 네네. 네네네. 학생이 말을 굉장히 잘하네요. 청산유수. 그러게요. 웬만한 강사보다 네네. 훨씬 말을 잘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머릿속에 뭐 등겨가 나갖고, 네. 박학다식?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학교에서도 유명하다 합니다. 네. 말 잘하는 걸로. 네. 그러네요. 자. 네. 아이고, 참, 아무튼, 저희가 인터뷰 리치메이칸의, 네네. 학과로 따지면 이제 미디어학과에 들어간. 네, 예, 이제 그 학생과- 전공이죠. 미디어 전공. 그렇죠. 네네. 미디어 전공하는 학생하고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미디어를 전공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오늘 이 인터뷰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진로 쫙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에도 또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